자, 오늘 수업은 우리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우리 시대의 현상의 철학적 해석 첫 번째 시간이 되겠다. 그 주제는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범죄자 처벌이 약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일까? 지금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비자란 철학자가 있었지. 한비자는 철저한 아주 엄격한 법률을 적용해서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 철학자가 되겠다. 근데 이 한비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는 이제 오래전 역사적 사실이긴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중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국가가 분열되어서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그 중국 전체를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인데, 진나라가 바로 그 한비자의 철학, 엄격한 처벌, 엄격한 법률을 통한 통치, 그것을 주장했던 철학자가 되겠지. 법술세, 강력한 법률과 강력한 대응책과 수리지, 대응책, 그리고 강력한 힘으로 국민들을, 백성들을 다스려야지만 세상이 잘 다스려진다고 얘기했던 그런 철학자가 되겠다. 근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나라였던가,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아주 훌륭한 나라지. 원칙적으로 보면 범죄자도 사람이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으니까, 맞는 방향이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훌륭한 나라인 것에 놀랄 정도야. 그런데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그런 훌륭한 인권 존중의 나라였느냐? 그렇진 않지. 우리 한국이 훌륭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인권 측면에서 그렇게 훌륭한 나라이진 않았어. 물론 왕권 시대에서는, 조선시대, 조선 말기까지는 당연히 신분사회였으니까 인권은 말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로 인권은 무시됐던 시기였고, 그리고 해방 후 독재 정치, 전쟁 후 독재 정치가 오랫동안 이어질 때 우리 한국이 그렇게 인권을 존중했던 나라는 절대 아니지. 근데 갑자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나라로 바뀌었다.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 철학자들이 성공한 철학자잖아. 한비자는 이미 성공한 역사적으로 증명된 철학을 놔두고 법률은 엄격해야 한다. 그런 검증된 역사적 사실을 뒤로 하고 법률을 굉장히 루스하게 아주 온화한 아주 훌륭한 인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자. 앞에 서두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가 된다면 정말 선생님도 찬성입니다. 이 지금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함으로써 그게 범죄자일지라도 우리 세상이 정말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면 범죄자를 존중함에 의해서 세상이 평등해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된다면 선생님도 찬성이지. 근데 상황을 한번 봐보자. 대한민국은 사람 인권을 존중한다. 네, 이런 사상 밑에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진 거겠지. 판사들은 모두 성인군자다. 뭐 이건 약간 비꼬는 말이긴 하겠지. 판사들도 자신의 법률적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례들을 참고로 해서 자신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 판단은 아닐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을 탓할 필요는 없다. 판사들을 탓할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축적된 그 판례들이 판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 기본적인 사상은 그들이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훌륭한 생각이지. 선생님도 동의한다. 이는 뭐 유학의 영향, 맹자의 성선설, 루소의 일반지 이런 것들이 위에 이 생각, 한 인격체로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로서 철학적 배경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걸 거야.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범죄자도 교화하다 보면 선한 사람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최선일 수도 있겠지. 근데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절대 최선은 아니지만,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 상황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뭔가 불만이 생기는 거잖아. 그치? 아주 만족한 사람이 쉽게 범죄를 저지르진 않지. 불만이 범죄를 일으키는데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부조리도 그 원인 제공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조금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지. 뭐 훌륭한 생각이다.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독재 시대 얘기했지만 우리 독재 시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한 20년 됐나? 그전까지는 헤겔 책만 갖고 다녀도 마르크스 책만 갖고 다녀도 잡혀가던 시절이 뭐 얼마 되지 않았다. 선생님 기억 속에 있으니까 책가방 조사를 받던 독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 신중해야 된다. 이것도 뭐 천성. 신중은 해야 되겠지, 당연히. 그리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누군가 억울한 범죄 누명을 쓰는 것을 막아야 돼. 이것도 뭐 당연히 찬성.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의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아무리 선한 사람, 여러분이나 이기 선생님도 어떻게 하다 보면 누명을 써서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일단 보호해 주는 것이 자신도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뭐 이것도 이성적 판단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범죄자도 분명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귀여운 자식이고 사랑하는 아이의 부모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엄격히 처벌할 때 그들 주변의 모든 상황도 고려해야 되는 거야. 뭐 신상 공개도 좀 더 신중해야 되고 왜냐하면 신상 공개되면 그들의 부모, 그들의 아이들도 피해자가 되니까.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드러나는 거지. 우리 인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였어. 이제 한국이, 대한민국이 인류 문화를 선도하는 거야.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 있어서는 이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배려, 뭐 정당방위를 포함해서 배려 측면에서는 선생님이 뭐 세상 모든 나라의 법률을 아는 건 아니니까 100% 맞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아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거의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겠다. 범죄자의 인권. 보통 일반 사람의 인권은 잘 모르겠어. 최고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더 못하면 못했지 선진국들에 비해서. 하지만 범죄자 인권에 관련돼서는 단연코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앞으로 시대, 미래 시대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선생님이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비자 예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게 이 인류 문화를 이끄는 정말 최고의 방법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 두 번째 이유는 강자들의 자기 방어 수단.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처벌이 약해져야지만 강자들도 힘 있는 자들도 범죄를 저지를 거 아니야. 뭐 술 먹고 뭐 사람을 때린다든지 폭력을 휘둘른다든지 뭐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처벌이 약해져 있어야 그들도 좀 약한 처벌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러니 세상 처벌을 좀 약하게 하자. 그래야 자기들도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잖아. 범죄자들은 대부분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약자들이 강자들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지. 그럼 뭐 실제 범죄 내용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심지어 강자들은 신상 공개도 싫은 거야. 내가 한번 범죄를 한번 저질렀다가 신상 공개되면은 자기 인생이 망가지고 주변도 망가지니까 이것도 이제 방지하고 싶은 거지. 강자들의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거야. 뭐 처벌이 엄격해지면 강자들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같은 얘기다, 그렇지?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처벌을 약하게 해둬야 자기가 강자들은 원래 이제 가해자 입장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강자들은 뭐 대부분 가해자가 되겠지 피해자가 되는 일은 정말 극히 드물지. 그렇기 때문에 강자들은 가능한 한 처벌이 약해져야 되겠지. 엄하면
강자들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약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 강자들은 뭐 별로 그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아요. 자신들은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지. 그리고 강자들은 가해자의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 이것도 앞에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게 되어지만 자신들도 약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약자 사이에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지금 현재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약자들 사이에 문제가 될 텐데, 이것은 옛 귀족들이 감투사 싸움을 즐기듯 구경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최근 뭐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일어나잖아. 굉장히 많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강자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자신도 지나가다가 이런 범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묻지마 살인의 경우에서는 아마도 곧 처벌이 엄청 강력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는 강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 이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이유와도 비슷하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약자들이 강자에게 배를 테니까. 억울해도, 억울해도, 억울해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면 함부로 대들지 못하지. 그래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면 강자들이 좀 손해보는 거야. 야, 강자들 입장에서는 약자들이 감히 대들지 못하도록 정당방위가 쉽게 인정돼서는 안 된다. 그렇겠지? 그리고 법조인 관점에서 봐도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검사나 판사가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예외 없는 강력한 처벌을 하게 되면 뭐 변호사의 역할이 별로 없잖아. 검사나 판사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 그들에 의해서 뭔가 처벌이 약하게 되기도 하고 강력하게 되기도 해야지 검사나 판사의 힘이 생기고 변호사의 돈벌이가 되니까 변호사 그 법조인 측면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강자들의 자기 방어 수단으로서 우리 시대 범죄자 처벌이 약한 이유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문제겠지, 그게. 대책의 문제겠지. 인류 문화를 이끄는 세계 최고의 인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건 그렇게 되면 좋지, 그치? 근데 이걸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 전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양태를 보여야 돼. 인류 역사상 이런 역사를 가진 시대는 없었다. 힘이 있으면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귀족이 되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형태를 보였지. 그 자본주의가 생기면서 이제 권력이 아니라 돈으로 얻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양태를 보여왔는데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그렇지 않은 인류 문화를 이끄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 한국이 된다. 이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변 조금이라도 재력과 힘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실제 상황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 수.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런 아주 인간 존중의 역사를 가진 적이 별로 없어. 처음에도 말했지만 원시시대는 볼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왕권 시대가 쭉 진행됐는데 수천 년 동안 그 시대에는 무슨 인간 존중이 있겠어. 자기네들 힘 있는 자들의 힘 있는 자, 양반들, 귀족들, 왕들의 시대였지. 평민과 노예들은 인간도 아니었잖아. 근데 갑자기 뭐 10년 사이에 이렇게 최고 인권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왜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 사람들 대부분의 모두 도덕적, 철학적, 교육적 무장을 해서 이런 양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공동체 문화 전체가 사람을 존중하는 양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앞으로 정말로 100년, 200년 걸릴지도 몰라. 이건 대책이라고 하기에 좀 무색할 정도. 그야말로 원칙적 대책밖에 안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에 대한 대책이 되겠지. 강자들의 자기방어 수단으로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늦춘다, 약하게 한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그 지금 현재는 법률 사회이기 때문에 법률을 바꿔야 되는데 법률을 만드는 국회의원도, 검사, 판사, 대통령적 부자들도, 장관들도 모두 강자야. 이들이 모두 강자야. 그러니까 강자들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자신들한테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그런 법률을 만들 뭐 이유가 없는 거지. 자, 그래서 강제 입장에서 유리한 약한 처벌. 약한 처벌이 유리하잖아, 강제 입장에서는. 자신은 가해자 입장이 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정당방위 불인정. 이것도 자신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 불인정 등을 입법화할 아무런 이유가 사실은 범죄자와 강자는 그래서 서로의 이익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대책이 될 텐데 사실은 아주 명확한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선생님도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더 고민해 봐야 되겠지. 근데 방법은 약자들이 들고 일어나. 혁명을 일으키는 거지. 혁명을 일으켜서 강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강자들은 원치 않는 사람들을 제거해 버려야지. 그렇지? 자기가 원하는 국가를, 원하는 사회를, 원하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원하지 않는 공동체 인원들은 다 없애버려야지.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방법뿐이야, 사실은. 왜냐하면 강자들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약자들은 원하고 강자들을 제거해야 되겠지. 뭐 이것은 옛날 공산주의랑 비슷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국가 전복에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국가 전복의 반역.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하면 이제 교도소에서 평생을 지내야 되겠지. 그 좋은 방법은 아니야. 이렇게 폭력적 투쟁은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다. 그래서 현실적 대책을 보게 되면 우린 홉스의 제1자연법을 잘 생각해야 된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평온한 삶,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온한 삶, 자신을 포함해서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연법을 바탕으로 이 자연법은 헌법보다 우선한다. 헌법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법인데 자연법은 각 개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자연적 법이기 때문에 헌법보다 훨씬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헌법도 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야 돼. 헌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헌법도 자연법에 위배되면 헌법도 우리는
없애버려야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런 홉스의 제1자연법을 바탕으로 해서 강자 중심의 세상에서 약자들은 조용히 연대해서 범죄자들, 강자들과 대항해야 돼. 이 방법이 사실은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연대 세력을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또는 강자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면 10명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들끼리 10명, 뭐 친척들끼리 몇십 명 이렇게 연대해서 똘똘 뭉쳐서 범죄자들 그리고 강자들과 대항해야 돼. 그리고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연대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공동체 연대를 만들어서 뭐 지역적으로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대해서 범죄와 강자들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가장 사실은 현실적 대책이야. 그래서 이런 연대자들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가 각성을 해야 돼. 이거는 이제 교육자, 철학자들의 몫이겠지. 공동체 전체, 연대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각성해서 단기간 내에 모든 법안을 바꾸어서 새로운 법률 질서를 정착해 나가는 거지. 이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젊은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도 올 때까지 그런 일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많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단기간 내에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야. 자, 그리고 예를 들면 강력한 처벌과 정당방위의 적극 적용. 자, 이런 것들이 간단한 예가 되겠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의 철학이지. 우리 시대의 철학. 우리 시대의 철학편에서 우리 사회 현상을 잠깐 해석해 봤는데, 그리고 대책도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투쟁에 달려있는 거다. 이 투쟁은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싸우라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합법적으로 이성적 합리적 방법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연대해서 세 가지지. 어떻게? 합법적으로. 두 번째는 논리적 이성적 합리적 방법으로. 세 번째,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연대해서. 혼자서는 일이 안 된다. 혼자서는 일이 안 되니까 연대해서 그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투쟁, 냉철한 투쟁에 의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우리 시대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철학이 원래 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한 걸음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가끔 선생님이 가끔 우리 시대 현상을 좀 한번 해석해보고 대책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를 이끌 그런 지위에 있거나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상황이 되면 선생님 수업을 잘 그렇게 듣다가 우리 시대를 바꾸려고 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우리 시대의 철학을 가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 자, 오늘 수업 주제는 범죄자 처벌에 약한 이유와 대책, 우리 시대 현상의 철학적 해석 첫 번째 수업이 되겠다. 자, 다음 수업에 또 다른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